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사는 32살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저의 직업은 교통분석가입니다. 저는 교통의 흐름, 교통정책, 인프라 개발 등을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일을 합니다. 교통흐름, 교통정책, 인프라 계획, 대중교통 운영 등 여러 측면을 아우르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도시나 국가 차원에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 부서는 선진지 벤치마킹 차원에서 한 번씩 외국 출장을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장지로 결정난 곳은 바로 한국의 서울이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왜 굳이 서울이냐? 는 질문을 했어요. 유럽이나 북미에 이미 잘 구축된 교통 시스템들이 많은데 말이죠. 전 세계에 교통 계획이 잘 된 도시가 많을 텐데 왜 하필 서울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거죠. 동료들 중에도 저처럼 왜 다른 선진국을 안 가고 서울을 가려고 하냐? 며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런던이나 파리, 뉴욕처럼 교통 시스템이 이미 잘 구축된 도시들에서 배워오는 게 더 낫지 않냐? 고 묻더군요. 그런데 회사 선배 중 한 사람이 예전에 한국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는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기 전에 그 선배를 찾아가 어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선배가 해준 얘기가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 선배는 저에게 정말 큰 영향을 준 사람인데요. 그가 한국을 다녀온 이야기를 할 때의 그 표정과 열정이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올리비아, 한국은 정말 가볼 만한 곳이야. 내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정말 즐거운 일이 많았어 라고 하면서 그 선배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갔어요. 서울의 멋진 풍경, 맛있는 음식,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해 말하면서 얼굴에 미소가 끊이질 않았어요.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 김치찌개, 떡볶이, 그리고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서 매일매일 뭐 먹을지 고민했어. 라고 하면서요. 선배는 특히 길거리에서 먹은 음식들에 대해 너무 좋았다고 했어요. 어떤 음식이든 다 맛있고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맛이 있더라고. 그리고 서울의 거리도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서울은 그야말로 활기가 넘치는 도시야. 낮에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넘쳐서 정말 바쁘고 밤에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지. 야경이 정말 멋져서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싶었어 라고 하면서 서울의 밤거리를 떠올리며 눈빛이 반짝였어요. 뿐만 아니라 선배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길을 잃을 걱정 없이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었어. 특히 지하철은 정말 효율적이었고 서울에서 이동하는 게 전혀 스트레스가 아니었어. 저는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커졌어요. 제가 믿고 존경하는 선배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한국에 가면 정말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 여행도 더 기대가 되었는데요. 선배의 즐거운 기억을 들으면서 저도 그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런데 선배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가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시간이 나면 또 종종 서울로 여행을 다녀온다는 거였어요.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서울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커서 시간이 나면 자주 가게 돼. 한 번 가면 또 가고 싶어지는 마법 같은 도시야. 라고 하면서 다시 서울에 가고 싶어 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심지어 요즘은 다음 여행지는 또 서울이야 하면서 약간 부끄러워하면서도 그때 그 기분이 정말 좋았다고 말하더라고요. 서울의 거리,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느낄 수 있는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언제 다시 가도 너무 설레고 기대돼.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선배가 정말 한국에 빠졌구나 싶었어요. 그 말투와 표정에서 정말 서울이 그리운 게 느껴졌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서울에 대한 기대가 정말 커졌어요. 선배가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곳이라면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느꼈거든요. 그때 저도 서울에 가면 선배처럼 자주 가고 싶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서울 그 마법 같은 도시에 대한 선배의 열정이 저에게도 전염된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저는 서울에 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다가왔죠. 서울에 도착한 순간 정말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부터 강렬했죠. 공항이 너무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어요. 공항 내부는 넓고 깔끔하면서도 첨단 기술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고 공항의 디자인도 너무나 세련돼서 마치 고급스러운 미술관에 와 있는 느낌이었죠. 여기서부터 서울 정말 기대된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교통 시스템이나 음식도 기대했지만 처음 도착한 인천공항만큼은 정말 멋있었어요.
공항이 이렇게 멋지다니 서울이 과연 어떤 곳일지 상상만 해도 너무 설렜죠. 그리고 공항에서 나와 서울 시내로 가는 길. 도로와 건물들, 모든 것이 생각보다 더 깔끔하고 잘 정돈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서울 사람들의 스타일이었어요. 도심을 걷는 모든 사람들, 정말 모두가 한마디로 패셔니스타처럼 보였어요. 마치 K-팝 뮤직비디오의 주인공들이 길거리를 활보하는 것 같았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스타일이 넘쳤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저는 잠시 멍하니 그들을 쳐다봤어요. 와, 여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지? 싶었죠. 특히 서울이 K-팝의 도시답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최신 유행을 따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갑자기 생각한 게 있어요. 내가 잘 준비했나? 맞아요. 저는 사실 그날 너무 긴장해서 스타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패션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여행 준비가 정신없이 바빠서 그냥 편안한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날 제가 입은 옷은 솔직히 말하면 평범한 바지와 티셔츠였어요. 그래서 길을 걷다가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나만 이렇게 평범한가? 싶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멋지게 보였거든요. 그중 몇몇 사람들은 정말 뭔가 매거진 모델처럼 보였고 제 자신이 조금 초라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그렇다고 당황할 수는 없었죠. 서울은 그런 도시니까요. 그래도 저는 어차피 여행인데 괜찮다고 스스로 다독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울 한복판에서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저는 한국에서만의 독특한 교통카드 시스템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하려고 서 있는데 제 카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스마트하고 빠르게 교통카드를 찍고 지나가는 반면 저는 거기서 멍하니 서 있는 바람에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며 살짝 웃는 걸 느꼈어요. 순간 내가 지금 너무 관광객처럼 보이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민망하게 느껴졌죠. 그때 한 아주 친절한 서울 시민이 다가와서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하고 미소 지으며 도와주셨습니다. 심지어 유창한 영어를 쓰더라고요. 그분의 친절한 태도에 저는 조금 위안을 받았죠. 그렇게 저는 서울에서의 첫 경험을 조금 부끄럽게 시작했지만 그 친절한 분 덕분에 기분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서울 사람들의 멋진 스타일에 감탄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조금씩 서울 패셔니스타가 되어가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그날 입었던 옷은 여전히 평범했지만 그 속에서 서울의 세련된 분위기와 자신감을 배울 수 있었죠. 숙소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약간 반성을 했어요. 올리비아, 너는 서울에 여행 온 게 아니라 출장을 온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며 내일부터는 저의 본연에 충실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진짜로 업무적인 일을 하며 서울에 발달된 교통 시스템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요. 가장 먼저 감탄한 건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철을 타려고 역에 갔을 때 제가 딱 도착하자마자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몇 분 뒤에 열차가 도착한다는 정보가 표시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보고 나는 바로 그 시간에 맞춰 정확히 열차에 올라탔죠. 물론 이런 시스템이 일부 선진국에선 존재하지만 서울은 그 속도와 정확도가 정말 놀라웠어요. 실시간 정보가 이렇게 정밀하고 효율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가 언제 올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죠. 그 다음으로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인상 깊었어요. 서울의 교통관제 시스템은 단순히 여러 교통수단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교통사고나 사고로 인한 교통정체가 발생하면 그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교통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은 정말 첨단 그 자체였어요. 정말 마치 미래의 도시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이런 중앙 집중식 관리 덕분에 교통 흐름이 원활하고 시스템이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환승체계도 너무 잘 되어 있더군요. 지하철에서 버스로, 버스에서 택시로, 또 다른 지하철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환승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저는 사실 환승을 자주 해야 하는 여행지에서는 조금 귀찮은 마음이 드는 편인데 서울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각각의 교통수단이 매끄럽게 연결되고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너무 편리했어요.
사실 이런 환승 체계가 잘 갖춰져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정말 큰 장점이 되죠. 교통앱 활용도 서울에서 느낀 큰 장점 중 하나였어요. 서울에는 다양한 교통 앱들이 있는데 그 앱 하나만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빠른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서울에서 길을 찾는 게 이렇게 쉬울 수 있구나 싶었죠. 여행객으로서 이런 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편리함이었어요. 지하철 앱을 켜고 내 위치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교통시간과 환승 정보까지 상세하게 나와서 바로 그 경로로 가면 되는 시스템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또 실시간 교통시간 체크 시스템도 정말 놀랐어요. 저는 교통시간을 예상할 때 보통 불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인데 서울은 정말 정확했어요. 예를 들어 어느 지하철역에서 환승하려면 몇 분이 걸린다거나 버스를 타면 어느 정류장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죠. 이런 실시간 정보 덕분에 서울에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스크린도어. 이건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서울의 지하철에서는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플랫폼과 열차 사이의 공간이 안전하게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이는 단순히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차의 속도와 정차 시점도 더욱 정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스크린도어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서울에 오기 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교통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왔던 저였지만 서울에서의 교통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 이게 바로 교통 혁신이구나 싶었어요. 서울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교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스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더군요. 이제 서울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냥 잘 되어 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말 첨단적이고 혁신적이다는 말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서울에 와서 교통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걸 배운 시간이었고 서울에서 배운 교훈을 영국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서울에서 교통 시스템을 경험한 후 느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서울에 오기 전에 한국이 교통 시스템이 좋다고 라며 살짝 의아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영국의 교통 시스템이 꽤 발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런던의 지하철, 그 유명한 튜브만 해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버스와 기차도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영국은 교통 시스템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서울에서 돌아온 후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영국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싶은 순간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서울에서 겪었던 교통의 편리함, 그 정확성과 효율성을 다시 떠올리니 영국의 교통은 좀 더 아날로그적인 느낌이었거든요. 가장 먼저 생각난 건 실시간 교통정보였어요. 서울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어디서 교통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영국은 대부분의 경우 어쩌면 늦을 수도 있겠지만 기다려야 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런던 지하철은 꽤 오래된 시스템이 많아서 최신 기술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역이 드물고 많은 역에서 몇 분 뒤 도착이라는 구체적인 정보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최근에는 점점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서울의 실시간 시스템에 비하면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죠. 또 하나는 환승 체계였어요. 서울에서는 지하철 한 번만 타면 다양한 노선과 버스까지도 쉽게 환승할 수 있죠. 게다가 그 환승이 얼마나 매끄럽고 효율적인지. 서울의 교통카드는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영국에서는 각 교통수단마다 카드를 따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하더라고요. 특히 런던에서 외곽 지역으로 가려면 교통카드나 티켓을 여러 번 바꿔야 해서 이동이 꽤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통앱. 서울에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앱만 켜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빠른 길을 안내받을 수 있죠. 하지만 영국에서는 교통앱이 있긴 하지만 서울처럼 그렇게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앱은 드문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고 길을 잘 찾아갔는데 영국에서는 그게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게다가 실시간 교통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아서 자칫 길을 잘못 찾을 수도 있었고요. 스크린도어가 없는 점도 서울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지는 느낌을 주었어요. 서울에서는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하고 기차가 정확히 정차했을 때 승객들이 스크린도어를 통해 차분하게 탑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아직도 그런 시스템이 적고 많은 역에서 그런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라서 다소 불안할 때가 있어요.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사람들의 밀집도가 너무 심해져서 사고가 일어날 위험도 있는 것 같았죠.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대중교통 시간 안내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서울에서는 몇 분 후에 도착, 몇 분 안에 환승, 다음 열차가 몇 분 뒤에 온다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는데 영국에서는 그런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런던의 경우 특히 비상 상황에서 대체 교통편이나 대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직 미흡한 점이 있거든요.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교통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기도 하고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서울에 와서 교통 시스템을 경험하고 난 뒤로 영국의 교통 시스템을 보면 조금 답답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 서울의 첨단 시스템들을 보면서 왜 영국은 이런 시스템을 아직 도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물론 영국에는 런던 지하철처럼 유명한 시스템도 있지만 서울처럼 실시간 정보, 환승의 유연성, 정확한 시간 체크, 모든 교통수단의 통합 등이 잘 갖춰진 곳은 정말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긴 출장 기간의 마지막 날이 왔어요. 조식을 먹고 테라스에 앉아 서울의 마지막 아침을 감상했지요. 여유로운 아침을 예상했지만 서울은 아침마저 활력이 넘쳐 보이네요. 아침 7시쯤 창밖을 내다보니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학생들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학생들의 아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더라고요.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책가방을 메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학생들 모두가 하나같이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빠르게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얼굴에는 약간의 피곤함도 보였지만 대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움직였어요. 물론 대개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걸어가긴 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죠. 바로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목표가 뚜렷해 보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마치 중요한 일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서울의 아침 풍경은 정말 반전이 많았어요. 처음엔 단순히 바쁘고 분주한 도시일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학생들은 열심히 등교하면서도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직장인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여전히 멋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니 서울은 정말 에너지 넘치는 도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도 자기만의 스타일과 목표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침의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서울과 작별 인사를 해야 하지만 왠지 곧 다시 만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한국의 인상적인 장면들은 아마 두고두고 생각날 것만 같거든요. 서울이라서 실망했던 저의 예전 모습을 생각하면 웃음이 날 지경이에요. 아름답고 세련된 서울. 영국에 가서도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 올리비아의 한국 출장 이야기였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